설명회 끝나고 카톡방에서 초청해 주셔서 네. 그 보충 질문하신 분들 제가 네. 일일이 다 답을 다 해드렸어요. 네네. 네, 그렇게 그렇게 진행하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동들은 좀 어때요? 응? 다른 동들은 100일 동안 설명회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 자료를 내가 동 대표님 드려서 동 대표님이 일단 집집마다 다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102동은 동 대표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현재는 지금 102동은 지금 서로 이렇게 대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있고 103동은 이미 이제 인감증명까지 떼놓고 있는데 이제 그 날짜를 정해서 설계 진행을 할 생각이 있고 이제 104동이 이제 오늘 또 설명회가 돼 있고 101동은 이제 서류 이 만드는 자료를 일단 다 주고 카톡방에 초청해가지고 질문하면 답하는 걸로 일단 그 설명회를 대신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현재는 102동만 동 대표가 결정 안 돼서 조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거죠. 저희도 그렇게 없어요. 네, 여기도 동 대표는 없는 건 안 돼. 그래도 지난번에 참석하시고 또 사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와서 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건축주가 라일하우스 전체적인 여기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는 것에 대해서 20%의 합의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찾는 돈의 20%를 자기는 20%안 주면 도장 안 찍어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하고 나머지는 뭐 별다른 상황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였었죠? 누가 건축주가 어느 건축주가요? 건축주분이 지금 라일하우스 건축주가 지금 여기 네. 좀 다르죠? 집집 네. 저 동마다. 네. 그런데 이제 총괄하고 있는 건축주분이 아 네. 저한테 하자보수 지금 진행할 때 네. 합의금을 20%를 줘야 아 자기는, 그래요? 예, 도장을 찍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음. 부분만 지금 여기 이분이 지금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축주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고 전화를 눌러버리네. 010-8082에 8808. 네. 이분이 지금 저한테 지금 하자부수에 지금 찾을 때 20% 합의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른 동들도 지금 뭐 이분이 이제 주관하기 때문에 아마 설계 진행할 경우에 그 요청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만 일단 먼저 아시고 계시고 일단 제가 좀 두 분은 지난번에 뵀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그때도 좀 다 못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하셔서 이제 그 나머지 입주민들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일하우스 104동은 지금 현재 준공 떨어진 것이 2022년 10월 28일 날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2년은 안 됐어요. 2년이 되려면 이제 9월 28일이 되면 이제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이제 남은 상황이고요. 7월, 8월, 9월 이제 3개월 가까이 남아 있네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자 그 첫 페이지를 뒤로 넘기시면 여기가 그 보험 예치금이 얼마 돼 있는지를 입주민들은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으로 따지면 2,719만 2,300원인데 이거의 90%인 2,447만 3천원이 현재 서울 보증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2년 차에 400만원, 3년 차에 1,000만원, 5년 차에 600만원, 10년 차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중요하자가 2년 차, 3년 차에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차 분양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건축주가 시공한 회사들을 불러서 하자를 고쳐주고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시점이 지나면 분양이 다 끝나면 철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건축주들이 이제 이 하자에 대한 것을 손을 안 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관리하는 저희 회사에 떠넘기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못할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업자를 보내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 3년차가 1,400만 원,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500만 원이 되면 이 찾으시는 돈의 거의 50% 정도가 빠져나가는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3년차를 넘기기 전에 서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자보수 예치금을 반환받는 것을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입주민들한테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하자보수금이란 어떻게 산정이 된지가 한 장을 더 넘기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지을 때 평당가의 4%를 건축주가 이 서울보증이나 도시건설공제나 이런 데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적으로 이 돈을 예치하라고 한 다음에 예치가 되어 있으면 증권을 첨부를 해가지고 준공 심의하는 파주시청에다가 보내면 그때서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돈은 건축비용의 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용입니다. 땅값은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건물들은 땅값까지 포함하면 하자 예치금을 많이 이제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용만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세대들 보면 1,500에서 1,800만 원 예치되는데 여기는 2,400만 원이라는 것은 건물 건축 자재를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고급적으로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400 정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동들보다 아니면 평상적인 건축을 짓는 동들보다 상급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평당가가 이렇게 나온 거고, 또 평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들은 뭐 한 25평에서 30평 사이를 지었는데 여기는 뭐 45평을 지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또 예치금을 많이 넣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한 장을 더 넘겨 보시면 보증기간이라는 겁니다. 보증기간. 보증기간이 이렇게 2년 차에 대부분 집중적으로 다 몰려 있어요. 이제 그런데 2년 차에 보증으로 해줄 수 있는 비용이 15%밖에 안 돼요. 아까 이야기한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4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전체 세대가 이 하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작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자가 생기면 분양 실장이 남아있고 분양 건축주가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증거들을 만드셔서 건축주한테 이거 고쳐주세요. 그래서 수리를 받으셔야 되는 게 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들이 있는데 이걸 깜빡하고 증거를 가지지 않고 분양실장님한테 얘기 안 했을 경우에는 고쳐주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 이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항상 하자가 있으면 증거 자료를 남기세요. 사진을 찍으셔서 이 사진을 분양실장님이나 건축주한테 문자로 보내시면서 이런 거 고쳐주세요 하는 증거를 항상 남기셔야 되는 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또 3년 차에 보면 이제 40%의 비용입니다. 왜 그럼 3년 차에 40% 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됐을까요? 여기에는 건물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기들이 들어가는 이 기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기초공사, 말뚝공사 이건 빼더라도 온돌공사, 소방설비, 그리고 가스 저장 시설, 변전 시설, 이 변전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죠. 이런 것들을 보장받는 기간인데 이거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고가의 비용을 들여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을 이렇게 40%를 해서 이 8세대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장받게끔 이렇게 이제 서울보증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나라에서 이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가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체킹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5년차, 10년차에 보면 이제 5년차는 지붕공사하고 이제 이게 방수공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차에는 내력벽, 기둥, 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 10년 차의 기둥, 내력, 보 이것은 이 4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거 손도 대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기둥이나 내력, 벽, 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걸으셔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용인에 이제 10년 전에 이런 사태가 있어 저희 회사가 가서 이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8억 받았습니다. 8억 8세대가 한 세대당 1억씩 8억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보강 공사를 하는데 한 5억 들어갔습니다. 이게 벽을 새로 이렇게 기둥을 새로 이렇게 외벽에다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만약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부서에 지금 안차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건축주한테 돈을 받아낼 수 건축주가 만약 사망을 했거나 뭐 파산을 했거나 그럴 경우는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는 요즘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기술이 좋아가지고 대부분 H빔을 넣든지 아니면 이 내력벽을 할 때 지금은 대부분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합판으로 이렇게 많이 지어서 하중에 크게 무리가 안 가게끔 요즘은 빌라들을 짓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요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뒤에 부분은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아서 이제 공사하는 뭐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걸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라고 하면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이 세 가지를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 보기에 얼룩이 졌어. 벽지가 뭐 이렇게 훼손돼가지고 물이 흘러서 이거 하자입니다. 두 번째 기능상 뭐 수도꼭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도 하자입니다. 세 번째 미관상 아까 미관상을 아까 했죠. 이게 뭐 얼룩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 새로 추가된 것이 하나가 뭐냐면 편리성을 하자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이라고 하면 저 지금 있는 방충망이 층이 넓어가지고 절로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입주민들이 미세먼지 방충망으로 다 교체하는 것도 이 하자보수에 지금 찾아가지고 진행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이렇게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옥상 쪽을 사용하시는 2층을 쓰시는 분들 이런 데 분들은 이제 난간이 계단 내려갈 때 난간이 흔들린다든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자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입주민들이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계단 난간이 흔들리나 이런 것들은 동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사진 찍어야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주한테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서류 진행을 하실 경우 같으면 제가 이제 세대마다 다 돌면서 이제 하자를 다 체킹을 합니다. 이런 하자가 있구나, 이런 하자가 있구나, 이런 하자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서류 진행을 할 때 어디다 진행을 하냐면 건축사가 201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무슨 하자가 있으면 서울보증에서 직접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보일러 고장났네? 그럼 50만원, 80만원 이렇게 지출해 줬는데 지금은 2016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일괄로 지급하겠습니다. 일괄. 한 세대당 지급해주는 돈이 1도 없습니다. 1원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건축주가 합의금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돈을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그러면 돈을 줘. 내가 자잘하다 분양하면서 다 고쳐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목도 있는 거야. 이 하자 예치금 안에.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건축주들이 입김이 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합의금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25%, 30% 요청하는 건축주들도 있습니다. 왜? 분양이 늦어지면서 3년 차에 분양될 때 보면 55%가 건축주가 찾아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청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건축주들이 악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축주 자기들 편의에 맞게끔 자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지금 여기가 미분양이 지금 한 2세대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다른 동들에
백삼동이 지금 두 세대가 지금 분양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하자보수 예치금 찾는 서류 진행도 안 했고 고칠 것이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증거를 만들어서 그 분양 예치금 찾기 전에 하자보수 예치금 찾기 전에 그런 거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건축주는 손을 떼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왜? 어느 정도 분양이 됐기 때문에 손을 떼고 싶어 하고 청솔 건물 관리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타일 깨지고 이런 거 수리하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왜 자잘한 실리콘 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았다 내가 저희 회사에서 그냥 진행하면서 해주겠는데 간단한 하자들은 해주겠는데 중요하자라고 판정이 되고 돈이 들어가고 사람을 써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건축주한테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각 세대마다 자기의 집에 있는 하자를 정확하게 다 체킹을 하시고 사진 찍어서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또 이의 제기를 하실 준비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시면 건축주는 손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진행을 하시고 이 돈을 찾아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n분의 1로 나눠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가 5동이잖아요. 이제 여기가 파주가 많은 빌라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청에서는 여기 운정 상지석동하고 이쪽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짓는 자리가 적어서 빌라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빌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으로 돈을 어디다 썼는지 확인할 가능성도 거의 한 20-3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돈을 찾으셔가지고 n분의 1로 나누고 싶으면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하자가 조금씩 달라. 그래서 비용이 다 집집마다 고치는 비용이 달라. 예, 그런 경우는 제가 작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나눠 가져가서 고칠 때마다 영수증을 철무점에서 뭐 살 때마다 영수증을 모아서 보관을 하면서 피해 나갈 방법을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n분의 1로 나눠 가져갔어. 그랬을 경우에는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달달에 매월 얼마씩 걷어서 통장에다가 이렇게 모아 가시면 그 n분의 1로 날아간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달달이 5만 원씩 끊는다고 해도 8세대가 걷어봐봐야 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1년 걷어봐봐야 480만 원, 4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찾는 돈이 2,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년, 3년 넘게 걷어야 거의 70% 정도 손을 걷게 되는데 지금 저쪽에 운정일 크라운이라고 저쪽에는 한 동이 그렇게 나눠 가져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 붙듯이 해가지고 모으고 있는 동이 있어요. 16동이 지금 그렇게 저한테 지금 예치금을 찾았는데 그렇게 돈을 이제 수선 충당금을 모으고 있는 동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방법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이 돈은 그냥 딱 카톡방에 돈을 찾으셔가지고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 딱 올려놓으셔가지고 누가 뭘 사용하면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다 8세대한테 다 공지되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시면 문제가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아가지고 꼭 중요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쓸 건지를 상의하신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 회사가 견적을 뽑아서 이 금액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또 견적을 뽑아 보셔서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싸게 하는 데다가 의뢰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지금 지은 지 이제 2년이면 이제 여름 겨울 이제 2번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여름 지나면 중요하자들은 아마 이미 어느 정도 판정이 됐고 다 수리할 만한 것은 수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찾아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이제 입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설명만 드리고 찾겠다고 하면 제가 서류 진행을 해주는데 서류 진행에는 회사의 수수료가 10% 있습니다. 아까 건축주 판정료 20% 달란다고 했죠. 저 합의서 봤는데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그 판정료 아니 저 수수료가 10%입니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어느 회사들이 와서 하나 10%는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세대나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하향해가면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8세대는 통상적으로 거의 다 회사들마다 10% 정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받는 수수료가 240만 원쯤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 입금을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당을 받는 그런 형태들로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201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건축사가 이게 하자다 아니다 판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이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도장값이 보통 30만 원 정도 합니다. 도장 찍어주고 이거 하자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서류 진행하고 이렇게 서류를 완전히 책을 이렇게 두껍게 만듭니다. 그거 보고 이제 이 하자에 대해서는 2만 원 돈이 들어가고 이 하자에서는 2만 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2,400만 원이 넘는 견적을 만들어내야 서울보증에서 결국 입주민한테 돈을 돌려주는데 이 작업을 하는 아가씨 이 비용들이 보통 한 2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축사 이 판정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5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느 업체나 거의 동일합니다. 자기 회사에 건축사가 있든지 이런 일을 하는 아가씨가 상주하면서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대부분 이 일들은 일위대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판정서 만드는 것을 일위대가는 대부분 개인들이 그 컴퓨터를 놓고 이렇게 집에서 하고 이 건축사한테 판정서만 이렇게 보내서 요거 확인해 달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운행됩니다. 저희 회사의 사무실의 아가씨는 일위대가를 이 판정서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해가지고 예전부터 이게 건축사들이 이 사용하는 언어나 공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배워가지고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웬만한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통화로 말씀해 주셨던 그 건축주하고 네. 그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신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건축주가 이제 그 20% 요구하는 거하고 네. 뭐 그런 걸 다 포함을 해서 그러면은 청솔 관리하고만 지금 일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105동은 그 건물에 하자부수 서류 진행하는 분이 있어서 네. 이제 105동 세대는 빼고 네. 나머지 이제 그 동들은 네. 건축주는 이미 이제 저희 회사에 위임을 이제 하신 상황인 겁니다. 이제 그 대신 뭐 조건이 뭐였냐면 위임할 때 조건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잘한 하자들 그냥 사람이 우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청소기 알아서 좀 해주라. 예. 그 대신 뭐 타일을 깨졌든지 뭐 실리콘 우리가 와서 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소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돈이 들어가고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 것들은 일단 다 보고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 보고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또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여기 건물 관리를 청솔 건물 관리하고 네. 청솔 건설하고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약은 이제 처음에 여기 네. 건축주분이 이제 저희 회사에 맡길 때 네. 이제 입주민들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 입주민들이 이제 저희 회사하고 다시 하시겠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마음에 안 드셔서 이제 당신들하고 안 하겠어.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을 저희 회사에 보내주시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시정시켜주면 계속하고 이거 시정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셔가지고 아니 그런 거보다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뭐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방법론을 알려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상은 2년 계약. 근데 일단은 지금 분양이 다 끝난 상황이고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계약 주체가 건축주여서는 안 되잖아요. 변경을 이제 해야 입주민이 되잖아요. 이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네. 다시 와서 해야죠. 이제 건축 그 계약자 변경, 계약 당사자 변경을 좀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 계약을 뭐 재계약을 하든 계약 수정을 하든 네네네.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네네네. 그래야지 저희들도 저희 권리를 그 뭐 제대로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예. 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달도 저희가 그 권리 안에서 이렇게 네.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은 네네. 이제 그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못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네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승강기 유지비하고 네. 뭐 일반 관리비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 있고 네.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이제 위탁 관리는 못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맡겨주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 회사를 네. 아직 신뢰를 못하는데 장기 순간 충당금을 저희 회사로 달라고 하면 좀 입주민들이 찝찝해할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입주자들 회의를 해서 네네.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제 적립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건물이라는 게 계속 이제 그 날짜가 가고 해가 가고 뭐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제 노후화가 되니까 네네네. 낡아서 뭐 이제 부서지는 부분이나 뭐 아니면은 많이 써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이제 회계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게 혹시 회사에서 무슨 방침 같은 게 있으신지. 이제 방침은 정해져 이제 저희 회사를 신뢰하고 입금시켜주면 저희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입주민들이 이 관리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 수선 충당금이 계속 누적돼서 분여회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관리 소장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작은 세대들의 돈을 우리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부도나든지 회사가 없어지든지 그랬을 경우 입주민이 받을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회사들은 우리 이 건물관리회사들은 이걸 우리 회사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상황이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3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까지는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그 일반 관리로 들어가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7년이 지나면 승강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 번 비용이 나갈 때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n분의 1로 여러분들이 나눠내야 돼요. 세대별로. 1층이 안 탄다고 해서 1층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건물값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층도 부담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건물 관리를 요청을 하실 때 제가 오면 이런 설명을 다시 또 해드려요. 이래서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특히 엘베 같은 경우는 5년 차가 지나고 7년 차, 5년 차쯤 되면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종합관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88,000원에서 종합관리로 넘어가면 20만 원대가 돼요. 18만 원에서 20만 원대가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래서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관리비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 대신 그렇게 내면 엘베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본인들이 안 져요. 일반 우리 저 세대들로 분양이 안 되고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종합관리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저희 회사에서는 좀 늦춥니다. 7년까지는 고장이 잘 안 난다. 부품 소모품이 망가지지 않는다. 그냥 수리만 해서 쓸 정도다. 이래서 우리는 7년이나 8년 지날 때쯤 종합관리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그걸 엘베 회사에서는 악용해가지고 5년 지나고 고장 나면 수리비 많이 나니까 그냥 종합관리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관리 내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용전기가 계속해서 요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전기 요금이 이제 여름철에는 또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엘베가 사용하는 것이 공용 전기거든요. 엘베가 운행할 때 들어가는 그게. 그래서 이제 관리비가 조금씩 플러스 됐다가 적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공용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환풍기는 되어 있고, 그죠? 환풍기 틀어주면 그 이제 시원한 바람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에어컨 있는 데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에어컨 고장이 나요. 그게 계속해서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상 충당금이라는 걸 모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카카오뱅크에다 돈을 찾아놔 놓고 충당금을 누가 내면 어느 세대가 내면 어느 세대가 냈다고 이게 찍혀요. 101호면 101호,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내키면,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면 또 얼마 빠져나갔다고 바로 찍히니까 저희 회사에 맡길 필요 없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입주민들로서는 제일 저희들이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계속 소유를 하고 계시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거야 뭐 나중에 정산하면 되긴 하지만, 뭐 매매를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 나가면서 찾아가지고 하시겠다. 그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면- 살고 있는 동안 모으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장 났다. 나 나갈 때 고장 안 났어. 이거 뭐, 그건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처음부터 이 돈은 나중에 고장 날 걸 대비해서 모으는 돈이기 때문에 반환 안 된다는 것을 입주민들이 이렇게 서로 서약을 받아야죠. 그렇게 네. 하실 경우. 나중에 그러면 돈은 이사 간다고 충당금 해놔가지고 다 돌려달라고 하면은, 그럼 뒤에 들어오는 사람 새로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만큼 다 내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계약 변경은 네. 어떻게 그 아까 말씀하신 방법 말고 양식이 있어요. 건물 네. 계약서 양식이 있으니까 네. 건축주하고 앞에 했던 2년을 채우고 새로 계약을 변경할 건지, 네. 아니면 애초에 입주민들하고 새로 계약을 할 건지를 네. 결정을 하셔가지고 저희 회사에 연락을 해주시면 연락 제가 와서 네. 서류를 다시 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언제죠? 그 기간 만료 전에도 가능하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제 입주민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건물 관리를 새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사무실에다가 하시면 제가 올 거예요. 제가 오는데 일단은 보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무실에다가 요청을 하면 제가 와서 서류 계약을 새로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백사동은 이제 입주가 다 끝났잖아요. 네,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그 필름이랑 뭐 이런 거 네. 그럼 혹시 제거가 되나요? 그거 제거해달라고 제가 이제 윤 소장님이 여기 화요일날 여기 올 거예요. 아마 네. 이쪽에 화요일날 오는데 화요일날 여기 백사동 거 좀 깨끗하게 필름 제거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일부러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조금이라도 그거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네, 띄자고 하시는 분들이 좀 근데 있으시니까 대부분 안 껴요. 그래요? 네,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좀 지저분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떼는 것이 좀 낫겠네요. 그런 건 뭐 시간 별로 안 걸리는 거니까 요청하시면 바로 이렇게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예, 있으세요? 이거 질문하세요. 그래야 하자보수 예치금 관련해서 딱히. 따로 네. 그러시면은 여기까지 하고 네, 그 지금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한테 네. 이제 요거